죽은 줄 알았던 박경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공난숙.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어요. 진태석. 네, 여러분 이번 회 진짜 심장 떨렸죠? 이 정도면 사람 미치겠다고요. 오늘은 진짜 역대급이에요. 잠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진태석은 새벽까지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어요. 양평 별장에 몰래 띄워서 촬영했던 드론 메모리카드 원본이었죠. 화면 속엔 피범벅이 된 박경신이 쓰러져 있었고 그 앞엔 공난숙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 진태석은 바로 영상을 멈췄어요. 숨소리가 딱 멈추더라고요. 살아있네. 박경신이 죽은 게 아니었어.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죠. 그 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믿기 힘든 모습이 보였어요. 박경신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된 공난숙이 박경신의 시신을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가고 있었죠. 드론의 영상은 어디로 끌고 가는지까진 보이지 않은 채 끝났어요. 옆에 있던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공 회장이 박경신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알아볼까요? 진태석이 피식 웃었어요. 그 여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나가는군. 도대체 뭘 숨기고 있길래 이러는 거지? 당장 조사해. 빠짐없이. 다음날 오전 진태석이 직접 공난숙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공 회장, 요즘 딸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쁘신가? 공난숙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웃음 섞인 목소리로 받았죠. 그럼요, 우리 영채. 회장님 아드님 덕분에 행복해 죽겠어요. 그래요? 근데 말이에요. 진태석은 일부러 여유롭게 말했어요. 우리 예비며느리 영채씨 말고 친구라 했던가? 차정원이라는 아이 말이에요. 참 닮은 것 같지 뭡니까? 공 회장님이랑. 순간 전화 너머로 공기가 멎은 것처럼 조용했어요. 진 대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영채 친구 차정원이가 나랑 닮았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왜 그리 발끈하시나?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신? 숨기긴 뭘 숨긴다고 그래요, 진 대표. 나는 그 아이, 우리 영채 친구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하도 영채 행세를 하고 다녀서 골머리 썩고 있구만.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땐 우리 공 회장님이 차정원이란 그 아이를 각별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각별. 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요. 그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입가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진태석은 조 실장을 불렀어요. 차정원이란 여자 다시 조사해. 예전 이름부터. 공 회장이랑은 어느 정도의 관계인 건지 누구 손을 탔는지 전부. 회장님, 결혼식이 이틀 남았는데요? 결혼식 전까지 끝내야지. 그 말투가 묘하게 부드러운데 섬뜩하더라고요. 구린 게 느껴져. 공 회장이 뭔가를 단단히 숨기고 있어. 그게 뭔지 결혼식 전까지 밝혀야 돼. 간단한 일이잖아. 그날 밤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조 실장이 얼굴이 굳은 채 말했죠. 회장님, 드론 영상 속 여자는 차정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얼굴 인식 결과 99.7%. 그 여자는 공 회장 딸 주영채로 나옵니다. 진태석이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역시 공난숙. 진짜 딸은 숨기고 가짜를 우리 집안에 들였구나.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봤어요. 결혼식 날 가짜를 신부로 세운다고? 굳이 왜? 공 회장, 당신 너무 위험하게 노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차정원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스스로를 보며 살짝 웃더라고요. 드디어 진짜 주영채로 사는 거야. 그녀는 설렘과 안도감에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난숙이 들어와서 정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영채 정말 예쁘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진세훈이랑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오늘만 잘 넘기면 이제 그 누구도 날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였어요.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식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진태석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인사했고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 며느님 얼마나 예쁜지 직접 봐야겠어서요. 그의 미소는 온화했는데 그 눈빛은 정원의 얼굴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공난숙도 긴장한 듯 미소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정원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너 주영채 아니지?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눈이 커지고 손에 쥔 부케가 툭 떨어졌어요. 하객들은 신부가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정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진태석이 웃었어요. 주영채 놀이를 하는 차. 원. 내 진짜 이름 아냐? 가짜는 결국 들통나는 법이지. 감히 건양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 그 말에 정원은 숨을 삼켰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입술이 떨렸죠. 전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그가 일어서며 웃었어요. 그럼 식장에서 봅시다. 우리 주영채 양. 그가 나가자 정원은 그대로 무너졌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공난숙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영채야, 무슨 일 있었니? 정원은 억지로 부케를 들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떨려서요. 공난숙이 정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릴 수 있지. 하지만 오늘 흔들리면 네가 사라져.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그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어요. 너 주영채 아니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어요. 결혼식 종소리가 울릴 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부서져 있었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했어요. 건양가 예식장이니까 뭐 하나 빠질 게 없었죠. 하객석에는 재계 인사들, 연예계 인플루언서, 그리고 기자들까지 꽉 들어찼어요. 근데 그게 다 진태석이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하객이라기보단 목격자들이었죠. 오늘 이 결혼식이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심판식이 될 거란 걸 진태석만 알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차정원이 마지막 드레스를 손으로 만지며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주영채로 사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공난숙은 딸처럼 그 옆에서 속삭였죠. 오늘만 잘 버티면 돼.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그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 진태석은 무대 옆 대기실에서 조용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사회자 준비됐나? 예, 회장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 신부 입장 끝나면 마이크 넘겨. 그의 눈빛엔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조 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죠. 회장님, 정말 여기서 다 밝히실 겁니까? 진태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상은 증거를 좋아해. 오늘은 결혼식이 아니라 증거 발표회야. 드디어 예식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제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커튼이 열리고 차정원이 등장했어요. 하얀 드레스, 눈부신 조명,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 정원은 눈을 감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 끝이야. 이 거짓된 인생은 오늘로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사회자 손에서 마이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진태석이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장내가 웅성거렸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공난숙은 순간 긴장된 눈빛으로 정원을 바라봤어요. 진세우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진태석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 건양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식었어요. 하객석의 속삭임이 끊겼죠. 우리 건양의 이름을 걸고 사기극을 벌인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 저 신부석에 서 있는 여자, 그녀는 주영채가 아닙니다. 장내가 폭발하듯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저 여자의 본명은 차정원. 공난숙 회장이 직접 꾸며낸 가짜입니다.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공 회장, 당신은 우리 건양가와 사돈이 되기 위해 자기 딸 대신 저 가난한 여자를 주영채로 만들었죠. 욕망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을 팔아넘겼어요. 공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회장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진태석은 차갑게 웃었어요. 근거? 있죠. 드론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목격자까지. 그 말과 동시에 손짓을 했어요. 들여보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조미양과 차기범이었어요. 두 사람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공난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차정원은 질린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조미양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원아. 그녀는 뭐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차기범이 울먹이며 외쳤어요. 수아야,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췄어요. 하네라의 머리가 하얗게 비워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아수아라고요? 차기범이 놀란 듯 돌아봤어요. 아니, 그게 잠깐 실수로. 수아? 그럼 저 아이가 내 딸 차수아라고? 한혜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미향 씨가. 기범 씨가 분명 그때 우리 수아가 죽었다고 했었는데. 그럼 내 딸은 살아있었던 거야? 한혜라는 고지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진태석 회장 옆에서 드러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참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아수라장처럼 떠들어댔어요. 공 회장님, 건양가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신가요? 저 신부는 그럼 누구입니까? 공난숙 회장, 입장 밝혀주세요. 공난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비틀거렸어요. 진 회장, 당신 이거 다 조작이에요. 기자들 불러서 쇼하는 거죠? 진태석은 냉정하게 웃었어요. 쇼라면 꽤나 화려하죠. 근데 문제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차정원은 드레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공난숙이 울부짖었어요. 영채야, 그만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진태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취소합니다. 가짜로 세운 인연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한혜라는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져 주저앉았어요. 수아야, 수아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공난숙은 온몸이 굳은 채로 서 있다가 결국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진 회장, 당신이 사람입니까? 그는 냉정하게 웃으며 돌아섰어요. 건양을 속인 대가치고는 그 정도면 싸게 끝난 거예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혼돈이었어요. 플래시, 비명, 울음,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 그 와중에도 진태석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걸어나갔어요. 붉은 카펫 위로 그의 구두 소리가 서늘하게 울리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그날, 건양 예식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플래시 세례, 기자들의 고성, 그리고 울음 섞인 혼란. 모두가 진실을 알아버린 그 순간 누구 하나 무사하지 못했죠. 그 중에서도 한혜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빠져나가는데 그녀는 여전히 신부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멍하니 서 있던 그 아이, 그게 자기 딸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숨이 막혀왔거든요. 진세훈이 다가와 조심스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다, 세훈아.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혜라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수아야, 왜 그랬어? 차기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아이의 웃음이 보였어요.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엄마 하며 달려오던 그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지금의 차정원과 겹쳐졌어요. 피할 수가 없었죠. 그 아이가 수아였어.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조미향, 당신은 왜 그랬어요? 내 딸을 데려가 놓고 죽었다고 속이고.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모든 걸 조종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걸. 진태석, 그리고 공난숙. 그 두 이름이 한혜라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새벽, 한혜라는 차정원이 숨어있다는 별장 주소를 알아냈어요. 황 실장이 말렸죠. 부회장님, 지금 언론이 장악돼 있습니다. 모든 기자가 부회장님 움직임을 쫓고 있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더 이유가 있네. 기자들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해. 별장 문 앞에 섰을 때 한혜라는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몇 번이고 놓았어요. 어떻게 불러야 하지? 수아야, 정원아, 아니면. 그녀는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노크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죠.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초췌한 얼굴의 차정원이 나타났어요. 눈밑이 퀭하게 패였고 손에는 아직 결혼식 때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한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저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정원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 살고 싶었어요. 그냥 잠깐만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계속 울었어요. 세훈 씨도 속이고 회장님도 속이고 공 회장님까지 속이고. 근데 저도 속았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눈앞의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욕망으로 살아남으려던 한 여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자신의 피부치였다는 게 숨이 막힐 만큼 아팠어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정원의 어깨를 감쌌어요.
정원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한 부회장님? 그만 울어. 됐어. 이제 됐어.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정원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한혜라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아야. 그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정원이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혜라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제는 감출 수도 없었어요. 수아야, 내 딸아. 그녀는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널 두고 가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가 너무 늦었어. 정원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 잊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이제라도 부를게. 수아야, 엄마가 왔어. 그녀는 딸의 머리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둘 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잠시 후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되지. 내 딸인데 왜 못 불러? 그 말에 정원은 결국 터져버렸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한혜라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내 수아야. 그렇게 두 사람은 껴안고 오래 울었어요. 숨이 막힐 만큼 오래.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잘못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창문 밖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난숙이었어요. 그녀는 멀리서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죠. 그래, 다들 진실을 알게 됐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막을 올릴 차례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게 말했어요. 조 실장 준비해. 이제 두 모녀 같이 사라져야겠어. 그리고 화면은 다시 한혜라와 차정원의 포옹 위로 겹쳐졌어요. 한쪽은 모녀의 눈물, 한쪽은 복수의 그림자. 따뜻함과 냉기가 동시에 스며드는 그 묘한 공기의 끝에서 한혜라는 속삭였어요. 엄마가 널 지킬게. 이번엔 절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한혜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차정원이 옆에서 잠든 얼굴을 보며 수십 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죠. 그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 수아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을 줄이야.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공난숙이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사랑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새벽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회장님, 진태석 회장님께서 긴급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한혜라는 짧게 대답했죠. 곧 가요. 진태석은 이미 건양 본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다가 한혜라가 들어오자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죠. 우리 한 부회장님,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네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죠. 결혼식이 그렇게 끝나버렸으니 충격이 클만도 하지요. 그래도 다행이죠.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돼서. 그녀는 그 눈빛이 싫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 진 회장님, 그 진실이란 게 뭔데요? 그는 웃었어요. 가짜 신부, 가짜 딸, 가짜 사돈. 이런 스캔들이 건양을 얼마나 흔드는지 아세요? 가짜는 당신이었죠. 당신이 그동안 숨긴 게 얼마나 많은데. 한혜라의 말에 그의 눈이 스쳤어요. 무슨 말씀이죠? 25년 전 이야기요. 차기범이 감옥에 간 이유, 그리고 그날 사고. 진태석의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그 얘긴 왜 꺼내세요?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죠. 과거를 덮은 사람들이 미래를 논하나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진 회장님, 당신은 그날 내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정말 수아를 찾으려 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만 깊어졌죠. 당신이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는구나.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아니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당신도 아는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정원. 아니, 차수아. 그 아이는 당신 딸이자 우리 집안을 망칠 폭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건양의 후계자와 결혼하려 했던 여자야. 그게 만약 언론에 다시 퍼지면. 한혜라, 당신도 끝이에요. 그래서요? 그 아이를 지우는 게 맞아요. 난 숙명처럼 항상 이런 일의 마무리를 맡아왔죠. 한혜라는 숨이 막혔어요. 그의 말은 너무나 차분했어요. 마치 사람의 생명을 정리하는 게 단순한 회계 처리인 양. 진 회장님, 제 딸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공난숙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도 나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죠. 진짜 딸이 돌아왔으니 가짜 주영채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들 내 딸에게 손대면 협박은 의미 없어요. 한 부회장님도 알잖아요. 당신이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그는 담담하게 커피잔을 들었어요. 난 건양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딸을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약해지면 안 돼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태석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한때 믿었던 남자, 자신을 구해줬다고 믿었던 사람의 눈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 실장, 한 부회장님 모시고 나가드려. 그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진 회장님. 네. 당신은 언젠가 내가 왜 다시 일어섰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한편 그 시각 공난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태석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한 부회장이 당신한테 찾아왔었다면서요? 그래요. 찾아왔죠. 무슨 말을 하던가요? 차정원의 엄마가 누군지 아냐고 묻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어요. 그 말을 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표정이 아주 미묘했어요. 마치 뭔가 알아버린 사람처럼. 알았어요. 그럼 우리 계획은 조금 당겨야겠네요. 당신 설마. 그 아이는 곧 사라질 거예요. 우린 서로에게 이득만 남기는 거예요. 공난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리고 이내 서류 더미를 쓸어버리듯 밀쳐내며 혼잣말했어요. 이젠 나도 지쳐. 근데 그래도 끝은 내가 정해야지.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차정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옆엔 오래된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죠. 가짜든 진짜든 넌 내 그림자야. 이제 그림자가 사라질 시간이지. 한편 한혜라는 차정원이 있는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아이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엄마. 응. 그녀는 힘없이 웃었어요. 이제 우리 도망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일단 짐을 싸. 정원이 두 눈을 크게 떴어요. 또 잃고 싶지 않아.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에서는 이미 한 대의 검은 차가 별장 앞에 멈춰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전화를 받는 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목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태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세요. 밤하늘에 번개가 쳤어요. 별장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 사이로 공난숙의 차도 조용히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 안에서 와인잔을 들었어요. 진 회장, 당신이 먼저일까 내가 먼저일까? 그녀는 웃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 밤 이 판은 내가 정리한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비는 그쳤는데도 온 세상이 젖은 것처럼 눅눅했어요. 차정원은 손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한혜라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 길 맞아요? 응.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도로 나와. 한혜라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 숲 너머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어요. 한혜라가 숨을 죽였죠. 누군가 따라온 것 같아. 정원이 손을 움켜쥐었어요. 설마 진태석? 아니면 공난숙.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 시각 공난숙은 차 안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조 실장, 위치 확인됐어? 네. 양평 외곽도로 진입했습니다. 두 사람 차량 없이 도보 이동 중입니다. 좋아. 절대 놓치지 마.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죠. 이제 내 딸이 아니라 내 적이야. 그녀의 눈빛엔 슬픔 대신 냉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다른 도로에서 진태석의 차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부하가 묻더군요. 회장님, 공 회장 쪽도 움직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감정이 섞여 있죠. 난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어요. 오늘 밤 건양의 모든 약점은 사라질 겁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비포장 도로를 뛰고 있었어요. 엄마, 나 숨이 너무 차요. 조금만 더 수아야.
그녀는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원은 그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죠. 그 이름 아직 낯설어요. 곧 익숙해질 거야. 엄마가 평생 불러줄 테니까. 그 짧은 미소의 순간 멀리서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하네라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눈앞으로 검은 차 2대가 동시에 멈춰섰죠. 운전석에서 내린 건 공난숙과 진태석이었어요. 둘의 눈빛이 엇갈렸어요. 회장님이 먼저 오셨네요. 진태석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 일이기도 하니까요. 공난숙이 하네라를 바라봤어요. 한 부회장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아이 내게 넘겨요. 내 딸이라도 세상에선 가짜로 살아야 하니까. 하네라의 눈이 흔들렸어요. 내 딸이에요. 딸이라 부를 자격 당신한테 있어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 아이 당신이 버렸잖아요. 내가 키웠어요. 내가 이름을 줬고. 이름을 준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줘? 공난숙은 코웃음 쳤어요. 난 현실을 가르쳤어요. 그게 사랑보다 강해. 그때 진태석이 둘 사이를 가로질렀어요. 두 분 다 감정이 과하시네요. 난 그저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는 조용히 총을 꺼냈어요. 이 아이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진 회장님 제발. 하네라가 한 발 다가섰어요. 그만둬요. 부탁이에요. 부탁은 너무 늦었어요. 진태석이 방아쇠에 손을 얹었을 때 공난숙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재빨리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멈춰, 진태석.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죠. 넌 늘 내 계산만 했어. 근데 이번 판은 내가 마무리한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총성이 터졌어요. 한순간 귀가 멍해졌죠. 하네라가 본 건 쓰러지는 진태석의 몸이었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지. 너도 결국 나처럼 되겠지.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이 무너졌어요. 공난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총구를 하네라와 정원에게 돌렸어요. 이제 남은 건 너희야. 정원이 엄마 앞에 섰어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잖아요. 그 말에 공난숙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엄마. 그녀는 피식 웃었어요. 그 말 예전엔 참 듣기 좋았는데.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불쾌해. 그녀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네라가 소리쳤죠. 이젠 끝이에요, 공 회장. 끝은 내가 정해. 그녀가 소리쳤고 그 순간 정원이 몸을 날려 공난숙의 팔을 밀쳤어요. 총알이 빗나가며 나무를 맞았어요. 세 사람은 엉켜서 넘어졌어요. 비명, 몸부림, 울음이 뒤섞였어요. 공난숙은 정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넌 내 피잖아. 내가 만든 인형 주제에 나한테 대들어? 정원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인형 아니야. 난 사람이야. 엄마가 버린 사람. 그 소리에 하네라가 뒤에서 공난숙을 밀쳤어요. 이젠 그만해. 그녀는 힘껏 밀었고 공난숙은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비명 한 번. 그리고 침묵. 아침이 밝았어요.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진태석은 이미 숨이 멎었고 공난숙은 낭떠러지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어요. 하네라와 차정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엄마.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네라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너랑 나, 이제부터는 진짜로 살아보자. 멀리서 해가 떠올랐어요. 새벽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죠. 정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글쎄 어디든 세훈 씨가 못 찾는 곳으로. 그 사람 미워요? 아니, 그냥 너무 닮았어. 사랑과 욕망, 그 두 가지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누군가는 복수의 밤이라 불렀겠지만 누군가는 모녀가 다시 태어난 새벽이라 했을 거예요. 멀리서 한 장의 신문이 바람에 굴러왔어요. 건양그룹 회장 사망, 더 크라운 캐피탈 회장 중퇴. 제목 아래엔 또 다른 작은 기사. 정체불명의 여인 현장에서 행방불명.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끝내 모른 척했어요.